내 딸 뒤바뀐 거 이제 알게 된 기분이 어때, 백설이. 첫마디부터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소리였어요. 설이는 고개를 돌려 선재를 쏘아보며 이를 꽉 물었어요. 입 다물어. 지금 장난칠 시간 아닌 거 알잖아, 김선재. 선재는 한숨도 안 쉬고 말을 이어갔어요. 장난이면 좋죠.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은 진실만 얘기하려고 올라온 거라. 진실? 내 입에서 진실이 나와? 설의 목소리가 떨리긴 했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날이 서 있었어요. 선재는 어깨를 살짝 으쓱했어요. 원하면 증거부터 보여줄까? 세리랑 미소,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설이 얼굴에서 피가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닥쳐. 입은 그렇게 말했는데 눈빛은 이미 두려움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선재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더 구체적으로 박아넣기 시작했어요. 같은 차, 같은 의료진. 다른 건 하나. 넌 의식 잃어 있었고 민경채는 끝까지 눈 뜨고 지켜봤다는 거. 태경이 그제서야 선재 쪽으로 몸을 틀었어요. 선재 씨, 그만해요. 그의 말투에는 경고가 섞여 있었는데요. 선재는 그마저도 즐기는 눈빛이었어요. 문태경 씨, 왜 말려요? 이 사람은 들어야 돼요. 오늘 안 들으면 평생 못 듣고 끝날 수도 있어. 선재가 그렇게 받아치니까 설이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더 내 딸 이름 함부로 올려봐. 진짜 죽어도 내가 살려낼 거야, 김선재. 설이는 바람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 말 안에 분노랑 절망이 다 섞여 있었고요. 근데 선재는 그 기세에도 미묘하게 웃더니 방향을 툭 꺾어버렸어요. 그 딸이요, 누구 딸이었는지부터 다시 생각해보자는 거죠, 내가. 뭐라고 했어, 지금? 설이가 거의 숨을 몰아쉬면서 되물었어요. 백미소. 그 아이가 진짜로 설이 씨 딸 맞는지, 혹은 민세리가 진짜 딸인지. 그 순간 공기가 완전히 갈라져 버린 느낌이었어요. 태경도 얼굴이 굳어졌고 설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너 미쳤냐? 설이가 겨우 입을 떼자 선재는 아주 담담하게 받아쳤어요. 미친 건 내가 아니고 그날 병원 시스템이죠. 아니면 민강유통 권력이거나. 설이 입술이 하얗게 말라붙은 상태라 말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도 겨우 한 줄 더 찾아냈어요. 확실한 것만 말해. 빙빙 돌리지 말고. 좋아요. 딱 세 줄로 정리해 줄게요. 선재가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가며 말했어요. 첫째, 같은 날 두 아이가 태어났다. 둘째, 둘 다 같은 차 타고 같은 병원으로 갔다. 셋째, 한 사람은 의식이 없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 옆에 있었다. 그래서 설이가 이를 악물고 묻자 선재가 칼날 하나를 더 꺼내듯 던졌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있었겠죠. 문제되는 집안으로 들어갈 아이, 문제 안 되는 여자의 품에 안겨보내는 거. 그제야 말이 정확히 꽂혔어요. 내가 지금 그 집이 애를 바꿔치기 했다고 말하는 거야? 옥상 위 공기가 갑자기 더 차갑게 느껴졌는데요. 선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집이 아니면 누가 해요? 산모 둘 중 누가요? 의식 잃은 미혼모 아니면 제게 서열 안에 드는 회장 딸? 설이 눈에 피가 맺히듯 올라왔어요. 김선재, 선 넘었다. 근데 선을 넘은 건 이미 오래전이었어요. 선재는 오히려 그 말을 비틀어섰어요. 선 넘은 건 그날 밤이죠. 난 그냥 기록을 읽었을 뿐이야. 증거 있어? 태경이 낮게 물었고 선재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갔어요. 의무기록, 태어난 시각, 이송 차량, 담당 의사 이름, 간호사 진술. 정리해보니까 딱 한 가지 결론만 남던데요. 태경의 손이 움찔거렸고 설이는 거의 속으로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이 새끼가 진짜. 선재는 둘의 표정을 번갈아 보다가 태경한테까지 못질을 한 번 더 했어요. 문상무, 멱살은 나중에 잡으시고요. 지금 중요한 건 이 사람한테 진짜 딸이 누군지 알려줄 건지 말 건지 그거잖아요. 진짜 딸이 누군지라니 내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 설의 목소리는 거의 부서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래도 선재는 계속 밀어붙였어요. 백설이, 내가 키운 아이는 그 집이 버리기로 결정한 쪽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 말은 정말 잔인했는데요. 이상하게도 딱 그만큼 진실 같기도 했어요. 설이가 손으로 귀를 막듯 고개를 세게 저었어요.
그만하라고 했지? 선재는 안 멈췄어요. 오히려 더 깊이 찔러 넣었죠. 그리고 내가 혐오하는 그 집 막내딸. 그 애가 내가 낳은 애였을 수도 있고. 그만하라고 했다고. 서리가 거의 비명처럼 내질렀어요. 눈가가 이미 젖어 있었고요. 선재는 피하지도 않고 받아쳤어요. 싫은데요. 오늘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가 이 말 하려고 온 건데. 김선재. 태경이 낮게 이름을 불렀는데 선재는 그 소리마저 계산하는 사람처럼 느긋했어요. 내가 화낼수록 확신이 들어요. 들을 준비됐다는 거. 태경이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거 없어. 추측으로 사람 찢지 마. 선재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었어요. 추측? 좋죠, 추측. 근데 추측이 아니라면요? 이미 회장실에서 정리된 서류가 있다면요? 뭐? 이번에는 태경과 설이 둘 다 동시에 반응했어요. 민두식이 직접 사인한 출산 관련 지원 문서. 거기에 이상하게도 백설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고 미혼모 지원 케이스 B라고만 적혀 있더라고요. 설이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나 그 종이 본 적 없어. 그게 포인트예요. 선재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얘기했어요. 넌 몰라야 했으니까. 대신 그 사람이 알고 있었고. 그 사람? 민경채. 옥상 위 공기가 또 한 번 바뀌었어요. 경채가 왜 거기서 나와? 선재가 대답했어요. 그날 병원 CCTV에 잡힌 사람. 수술복 위에 회색 코트, 팔짱 낀 채 신생아실 앞에 서 있던 여자. 프레임 확대해보니까 정면은 안 잡히는데 옆 얼굴 윤곽이 웃기게도 전무님이랑 너무 닮아서요. 태경이 눈을 가늘게 뜨면서 말했어요. 증명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내가 누군데요? 법무팀장이잖아요. 증명 안 되는 소리는 취급도 안 해요. 선재가 이렇게 말할 때 그 눈빛에는 꽤 큰 확신이 깔려 있었어요. 그 사이 설이는 숨이 가빠져 있었어요. 태경이 조용히 말했어요. 설이 씨, 일단 숨부터 고르세요. 태경 씨, 나 아무 말도 못 믿겠어. 아무것도. 그녀는 거의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어요. 태경은 담담하지만 단단하게 대답했어요. 믿고 말고는 나중 문제고 일단 확인은 해야 합니다. 내가 낳은 애가 진짜 어디에 있는지. 설이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난 미소 하나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버텼는데 이제 와서 그 아이가 내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어떻게 버텨. 아니어도 미소는 내 딸이었어요. 그 사실은 안 바뀝니다. 태경이 그렇게 말해줬는데도 설이의 표정은 더 망가져가고 있었어요. 근데 죽었잖아. 빼앗겼잖아. 설이는 말을 이어가다가 잠깐 멈췄어요. 만약 진짜 내 딸이 따로 있다면 그 애도 그 집한테 같은 방식으로. 태경이 그 지점을 놓치지 않고 받아쳤어요. 그러니까 같이 막자고 하는 거야. 설이는 헛웃음 비슷한 걸 한 번 내뱉었어요. 누가 막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태경은 한 번도 설이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적이 같으면 같은 편 할 수 있죠. 같은 편?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설이가 스스로도 그 단어를 낯설어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언제까지 혼자 욕만 할 거예요. 이 집안 안에서부터 썩어 있는 거 아는데. 태경의 말은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설이는 한숨 섞인 웃음을 냈어요. 문상무 말은 쉽지. 쉽게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제대로 하자는 말이지. 태경이 단호하게 잘랐어요. 둘이서 무슨 수로 민강유통을 상대해요. 설의 말이 현실이어서 더 씁쓸했어요. 둘이라서 좋아요, 오히려. 셋이 되면 더 좋고. 태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설이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어요. 셋? 누가 더 있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 회장님 머리 꼭대기에서 판짜는 사람. 잠깐 정적이 흘렀고 설이가 낮게 이름을 꺼냈어요. 장현숙.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감이 좋네. 연숙 회장님도 이 사건 더 이상 바깥에서 구경 안 할 거라고 했어요. 설이는 조금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아들 잃은 복수 때문에 뛰어드는 거잖아. 당신은 딸, 나는 부모, 그 사람은 아들. 다 잃어버린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찾으려는 방향이 똑같더라고요. 태경이 말하는 동안 선재는 두 사람을 관찰하듯 보고 있었어요. 설이는 결국 정답처럼 한 이름을 내뱉었어요. 민두식.
그리고 그 옆에 선 사람들. 선재가 덧붙였어요. 이미 머릿속에 표정 리스트를 다 적어놓은 사람처럼요. 선재 씨, 내 목적은 뭐야? 서리가 물었을 때 선재는 한 번도 안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 늘 똑같아요. 위로 올라가는 거. 근데 올라가려면 먼저 누가 떨어질지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 계산에 사람 인생이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는 상관없고, 서리가 비웃듯 말했어요. 설혜 씨, 그 집은요, 이미 내 딸 인생으로 계산 한 번 끝냈어. 나는 지금부터라도 그 계산서 다시 쓰자는 건데. 그 말은 불쾌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맞는 말이기도 했어요. 서리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짧게 내쉬었어요. 넌 내 편이 아니야. 당연하죠. 난 내 편이지. 다만 지금은 이해관계가 같은 쪽으로 묶였을 뿐. 선재가 그렇게 정리하니까 오히려 더 솔직해서 더 섬뜩했어요. 서리가 말을 끊지 않고 하나를 더 물었어요. 김선재, 그럼 하나만 대답해. 내 말대로면 내 진짜 딸이 민셀이라는 거야? 확률이 높다고 했지 확정이라고는 안 했어요. 확률 몇 퍼센트냐고 물었잖아. 선재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했어요. 적어도 회장님이 믿고 움직인 퍼센트랑은 비슷할걸요. 두식이 알고 있었단 말이야? 설이 눈빛이 또 한 번 크게 흔들렸어요. 모르고 했을 리가 있나요? 자기 집안 핏줄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그 말은 민두식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새삼다시 보여주는 말이었어요. 설이가 씁쓸하게 웃으면서도 이를 갈듯 말했어요. 그래서 세리를 그 모양으로 키웠구나. 그 모양? 선재가 되물었고 설이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어요. 사랑도 못 받고 관심도 못 받고 맨날 넌 우리 집 사람 같다는 말만 들으면서 친엄마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선재가 어깨를 한번 으쓱했어요. 그런 말 그 집에서는 엄청난 호의예요. 우리 집 사람 같다는 말. 피 안 섞어도 쓸 수 있는 애라는 뜻이니까. 서리가 낮게 거의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어요. 미친 집안. 선재는 그 와중에도 그래서 재밌는 거죠. 라고 말해버렸고 서리가 바로 받아쳤어요. 내 입에서 재밌다는 말이 어떻게 나와. 복수하는 입장에선 이만큼 유리한 구조가 없어요. 딸을 바꾼 집, 그 사실을 아는 딸, 그리고 그 사실 모른 채 상처받아온 다른 딸. 게다가 이미 한 딸은 죽었고. 그 말은 구조적으로는 논리였지만 인간적으로는 폭력이었어요. 서리는 더는 못 듣겠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입 조심해. 내 딸 얘기는 함부로 다루지 마. 선재는 이번엔 조금 진지하게 받아줬어요. 그러니까요. 미소는 이미 빼앗겼고 세리는 아직 남아있어요. 이제 선택해야죠. 그 집 딸로 살게 둘 건지 당신 딸로 데려올 건지. 서리가 숨을 한번 크게 내쉬었어요. 나보고 그 집이 버린 애를 다시 내 품으로 데려오라고. 버린 건 그 집이지 서리 씨가 아니잖아요. 애가 죄가 있나요? 죄는 바꿔치기한 놈들이 했지. 서리는 말없이 옥상 바닥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속마음을 꺼냈어요. 나 미소가 죽었을 때 하늘이 무너진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은 땅 밑까지 다 꺼져버린 느낌이야. 선재가 이번엔 의외로 차분하게 말했어요. 무너져도 돼요. 대신 무너진 자리에서 누가 올라올지 정도는 직접 정해요. 서리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너 같은 놈이 올라오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어. 그건 제가 노력할 문제고요. 선재가 가볍게 받아쳤지만 그 안에 진심이 살짝 비쳤어요. 서리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입을 뗐어요. 난 세리 그 애 미워했어. 우리 미소 인생 망가뜨리는데 한몫한 애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 애가 내가 낳은 애면. 태경도 그 말에 눈을 내리깔았어요. 선재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미워한 만큼 더 미안해지겠죠. 그 애한테 했던 말들, 눈빛, 내 행동 하나하나가 다 칼이었는데. 서리는 그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숨이 막히는 것처럼 가슴을 쥐어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칼끝 방향 돌려야죠. 선재가 말했어요. 아직 안 늦었어요. 진짜 늦은 건 이미 죽은 사람들 쪽이고. 그 말은 잔인했지만 이상하게 서리 마음 한쪽을 건드렸어요. 그때 서리가 고개를 들어 태경을 봤어요. 문태경 씨. 네. 태경이 짧게 대답했어요. 만약 세리가 진짜 내 딸이면 당신은 어떨 것 같아요?
태경은 딱 한 호흡 정도만 쉬고 바로 대답했어요. 설혜 씨보다 화날 겁니다. 왜요? 당신 딸을 바꾼 집이 제 부모도 죽였거든요. 그 말은 두 사람의 운명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결정타였어요. 설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같은 적이라고 했구나. 태경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적이 같으면 어느 순간엔 가족보다 더 끈끈해지기도 해요. 가족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 설이가 바로 잘랐어요. 난 그 단어 너무 많이 부서지는 거 봤어. 태경은 억지로 웃음 비슷한 걸 한 번 내뱉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안 쓰려고 했는데 먼저 꺼내셨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설이가 작은 목소리로 정리하듯 말했어요. 어쨌든 확실한 건 하나야. 내 딸이 어디에 숨겨져 있든 그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친 집은 내가 제 손으로 무너뜨릴 거야. 태경이 아주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설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못하면 죽는 거지, 뭐. 그 말에 태경 표정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 말 방금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설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역시 너는 좀 미쳤어. 내 딸 뺏긴 엄마보다야 덜 미쳤겠죠. 태경의 이 한마디에 설이가 작게 인정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 대답 안에는 이상하게도 동지애 같은 게 눌려 있었어요. 그럼 이제 순서만 정하면 돼요. 태경이 말했어요. 순서? 누구부터 칠지. 민두식, 민경채, 김선재, 아니면 정체 모를 지우자 언니부터. 지우자? 설이 눈이 가늘게 좁혀졌어요. 하나씩 지우자고 했던 그 여자. 태경이 설명을 덧붙였어요. 폐창고에서 조필두 밟고 지나갔던 힐소리, 기억 안 나요? 설이가 짧게 물었어요. 왔어? 나는 소리만 들었죠. 태경이 고개를 저었어요. 대신 누가 제일 먼저 그 자리에서 빠져나갔는지는 확인해뒀어요. 누구였는데? 설이가 다그쳐 묻자 태경이 대답했어요. 민씨 집안 차가 하나 사라졌더라고요. 남자들 차 말고 여자들만 쓰는 흰색 세단 하나. 설이는 바로 떠올렸어요. 경채냐, 수정이냐, 세리냐. 셋 중 하나. 아니면 공 실장이 대신 운전했거나. 태경이 가능성을 짚어줬어요. 설이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어요. 왜 항상 답은 셋이나 넷이야. 태경이 어이없는 농담을 한 번 꺼냈어요. 그래야 시즌이 길어지죠. 웃음 나오냐. 설이가 짧게 쏘아붙이자 태경이 조금 머쓱한 듯 웃으면서 죄송해요, 버릇이라. 라고 했어요. 설이는 한 번 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진짜 이 집구석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다. 태경이 바로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내려갈까요, 이제? 어디로? 지금 제일 불안해하고 있을 사람한테. 설이는 고민할 것도 없이 이름을 뱉었어요. 민경채. 태경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감이 좋다니까요. 설이는 허공을 한번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민경채, 알고 있었을까? 내 딸이 자기 집에 가서 자라고 있다는 거. 태경이 담담하게 정리했어요. 알고 싶지 않으면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설혜 씨도 대충 알잖아요. 자기한테 유리한 건 끝까지 쥐고 가는 여자지. 그럼 유리한 게 아닌 순간이 오면 모르겠죠. 사람이든 비밀이든. 태경의 말은 민경채를 누구보다 잘 꿰뚫고 있었어요. 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내가 버릴 거야. 그 집을. 태경이 짧게 하지만 확실하게 대답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그 첫 장면 찍는 날로 합시다. 첫 장면? 전무님 얼굴 앞에서 이 한마디 던지는 걸로요. 민경채, 그날 병원에서 무슨 짓 했는지. 나 이제 다 알아. 설이는 한참 동안 태경을 보다가 아주 작게 웃었어요. 너 진짜 악마 같다. 태경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악마한테 이용당한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그게 지금까지의 우리였고. 설이는 마지막으로 선을 그었어요. 나 아직 내 편 아니야. 태경은 그 말에 바로 순응했어요. 알아요. 근데 어쩌죠? 이미 같은 전쟁터에 올라왔는데. 설이는 옥상 난간을 한 번 손으로 쓰다듬고 국화꽃을 내려다봤어요. 끝까지 같이 갈지는 내 하는 꼴 보고 결정할게. 태경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잘 보이도록 노력해야겠네요, 제가.
설이는 마지막으로 짧게 내뱉었어요. 재수 없어. 태경이 한 박자 쉬고 대답했어요. 그래도 필요하잖아요. 설이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말했어요. 인정.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 묘하게 새로운 공기가 생겼어요. 아직 서로를 완전히 믿는 건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같은 방향으로 칼을 겨누겠다는 일종의 합의 같은 게 조용히 내려앉았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옥상에서 벌어진 이 한 장면이요. 백설의 인생에서 그리고 민강유통이라는 괴물 같은 집안을 향한 전쟁의 정식 개전 선언이 되는 순간이었어요.